무식한 그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닥쳐 이 병신 새끼야.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빠따. 금요일 오후에 탁월한 선택 용빠따. 자, 오늘 10회입니다. 와, 10회를 맞아서 오늘 두 분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두 분을. 자, 인규, 우영식. 예,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왼쪽 깜빡이 신인규입니다. 예, 전에 한번 우리 나와주셨고 네. 엄청난 또 뜨거운 반응을 또 만들어주셨던 우리 신 변호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정치평론계 YS 박영식 앵커님 어서 오세요. 확실히.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예. 호칭을 뭐라고 해야 돼요? 저는 사실 붙여주시는 대로 다 쓰죠. 앵커라고 부를 때도 있고, 아나운서도 있고. 아나운서도 있고, 무슨 시사 에디터도 있고, 평론가도 있는데 요즘엔 평론가로 또 활동하고 있으니까. 평론가로 그러면 예, 앞으로 근데 모시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목사님 옆에 곁에 두고 저도 평론가라고 하니까 많이 부끄럽습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조금 소개해드리면 제가 예. 국힘 폭격기거든요. 예. 우리 박영식 평론가님은 요즘에 이제 김건희, 윤석열 전담 마크로 예. 용산 폭격기. 예. 민주당 폭격기였대요. 민주당 폭격이. 그래요. 자, 오늘 저 박영식 앵커님 모셨습니다. 박영식 앵커님은 또 특히 연합뉴스 있을 때 예. 종북 논란이 있어서 이제 그만두셨고. 아, 종북 논란이 있었나요? 리연합뉴스. 농담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다. 남미끼를 좀 찾아봐야겠네요. 부정할 수가 없다. 예, 부정할 수가 없다. 예.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슈가 이슈다 보니까 예. 오늘 10회 특집은 아니고 예. 지금 녹취록 네.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과 함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소상히 깊이 있게 그리고 저인망식으로 샅샅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용빠따 이 출연진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분들이어서 여러분 1시간 훌쩍 갈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무릇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지는 들여다도 보지도 않고 그러라고 국민들 세금 쓰는 겁니까? 국민들 바보 아니라니까요. 너네들보다 더 똑똑해. 우리는 연약한 정을이지만 함께하면 상어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정을이랍니다. 네, 정어리 TV가 이제 50만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어리 TV 50만. 5가 아주 상사로운 숫자입니다. 네. 예, 우리 김건희 여사님 그 전화번호 뒷번호가 5가 들어가죠. 5도 들어가고 네. 뒤에 그 3도 들어가. 그게 뭐냐면은 5로 끝나는 전화번호가 있고 3으로 끝나는 전화번호가 있고 네. 그래서 335 이거 참 좋아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335. 335라는 그 유튜브 한번 접속해 보시죠. 아, 진짜요? 거기가 우리 김 여사님하고 많이 연관돼 있다는 썰이 있는데 예, 335.
5 너무 좋아하세요. 5, 3, 3, 5. 네, 그래서 사실 이제 5로 끝나는 번호 쓰신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러네. 3으로 끝나는 번호를 쓴다는 거를 최근에 알아가지고 이 번호를 바꿨나? 이제 5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나? 봤더니 5도 있고 3도 있다고 합니다. 이명수 기자가 알려줬어요. 세상에. 예, 우리 이제 김건희 전문 기자. 예. 나오셨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반가운 소식인데요. 우리 박영식 앵커님이 네. 고정입니다. 갑자기 고정, 와. 광고 나가는 사이에 고정이 됐어요. 광고 나가는 사이에 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다 50만인 거 아시죠? 예. 50만 광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남측 대표고 이쪽은 북쪽 대표. 리언합 뉴스 출신의 내라이 연합 출신이야. 예, 정어리 TV 50만 구독자 돌파를 기념하고 자축하기 위해서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50-50 이벤트, 정어리몰 베스트 상품을 전국 최저가로 준비해서 어제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네네. 자, 정어리몰 녹용 쌍화 골드, 정어리원 애청자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던 기존의 쌍화차보다 품질은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고요. 가격은 더 낮췄습니다. 이게 정어리몰 자체 제작이라고 하네요. 가격도 1+1 2박스에 35,050원. 무료 배송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영어로 떨어지고 이제 롱패딩을 준비하는 계절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따뜻하게 또 이제 다가오는 롱패딩의 계절 여러분들 또 토요일마다 또 바쁘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쌍화탕으로 몸 따뜻하게 데우시고요. 예. 자, 그리고 기념펜. 저희 이제 우리 목사님 요 앞에 나와 있는 한정펜 요 있습니다. 요거. 예, 기념펜을 한정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펜을 모든 분들께 다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정어리몰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을 매일 취합을 해서요. 주문하시는 상품과 같이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따로 이야. 정어리몰에서 이 한정판 기념 볼펜을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이야, 참. 한정판으로 제작하니까 수량이 한정돼 있으니까 조기 소진됩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부터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50만 구독자 축하 50-50 이벤트 많은 사랑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이제 100만으로 향하는 백운기의 정어리TV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이상 고정 박영식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김용민이가 그동안 혼자 진행을 했는데 요즘에 기본적으로 제가 텐션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새로운 활력, 에너지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너자이저 우리 박영식 앵커와 앞으로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팍팍!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영식 앵커의 그 장기 중에 하나가 성대모사인데 성대모사가 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이미테이션 정도라면은 박영식 앵커는 일단 이게 전문가니까 이 아주 정교해요. 과학적이에요. 자 보여주시죠. 뭐 하나. 지식인들은 정어리 TV를 봐야 돼. 맹신이도 보고 승열이도 보고 정어리 TV는 지식인만 보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눈을 감아야 나오는 근데 거. 그치, 전 성대모사가 상민 씨가 자꾸 눈을 그만 감으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 오디오에 뭔가 좀 심취하려고 하다 그렇지, 보니까 그렇지. 예. 자꾸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느낌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성대모사 할 때도 우리 사실 목사님도 예전에 짧게 항상 하실 때 항상 눈을 감고 하세요. 뭔가 느낌을 살려야 되니까. 네. 근데 요즘에 근데 이 목사님 그 참 천공 성대모사는 어디 가서 많이 못합니다. 이제는 밀렸어. 누구한테 밀렸겠어요? 명박사한테. 명박사한테 밀렸어요. 그러니까 법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누구다? 명박사. 명박사. 그렇죠. 저거 그 앞으로 오래 써먹을 게 또 있어요. 황하영 씨라고. 황하영. 황하영. 강원도에. 네, 강원도. 동해. 황 사장. 예. 근데 그 황 사장 목소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일단 그 목소리가 드러날 때까지는 일단 명태균을 좀 연구하시고 천공이 내가 그런 또 일이 있었어요. 내가 뭐 성대모사만 하면은 돌아가시거나 은퇴하시거나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도 다 해가지고 재용아 뭐 이런 거 근데 돌아가셨어 갑자기. 그러네요. 또. 그 돌아가신 분 그때 이제 또 한동안 또 이렇게 병원에 오랫동안 활동하실 때. 또 누워 계실 때 그때 이 비로소 그렇게 그런 사태가 발생했고 그리고 통일부 대변인 김홍현 대변인이라고 그분이 아주 특이했어요. 김홍현. 김홍현 대변인이라고 있었는데 MB 때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정말 똑같았거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고. 정말 똑같은데 내 성대모사를 해서 딱 발표하는 날 그 이튿날
은퇴하셨어. 아이고. 아, 그럼 형님은 성대모사 하시면 안, 목사님은 성대모사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글쎄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표를 절대 성대모사 안 하고 누구를 보내버리는 이낙연 대표도 성대모사 했는데 이낙연 대표도 지금 뭐 거의 그죠. 괴로운 미래가 되셨죠. 네, 낭인이 되셨어요. 그 은퇴시키는 쪽으로 하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 성대모사를 좀 계속 하시는 게 참 은퇴시키기 그렇지. 같지 않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형과 할들이 많네. 약간 목소리 오세훈 시장 같은데요, 목소리가. 아니죠. 아니 고개는 도리도리하면서 목소리는 오세훈 시장이에요. 아니죠. 고소장만 써놨습니다. 네, 고소장만 골고루 써놨습니다. 골고루 그럼 써놨습니다. 그날 운 거 아니죠? 네? 운 거 아니죠? 고소합니다. 질질 짰습니다. 운 거 아니죠? 아니죠. 네. 저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교한 성대모사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네. 와, 지난번에 어마어마했어요. 내가 또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데 네. 이 양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받아 적으면 책이다. 아닙니다. 비문도 없고 뭐 예. 온갖 뭐 어떤 발언 중에 예. 군더더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잘 모셨는데 이제 예. 드디어 이제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결정적 한방 얘기했었는데 네. 없었다. 네. 다 뭐 저기 명태균이가 한 얘기 뭐 전원 정도인데 네. 그거 갖고 어떻게 믿냐 이랬는데 드디어 본인 등판했습니다.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셨어요. 육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다들 기대하기로는 김건희 씨의 목소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오는 걸로 많이들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그냥 본진으로 그냥 해버려가지고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윤석열 목소리 자체가 그리고 그 표현 자체도 좀 이렇게 싸구려틱하면서 뭘 애들 말이 많네 이런 식으로 많네. 예. 근데 이제 내용만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은 결국은 이제 명태균 씨가 그 녹취 안에서도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면서 로비가 예. 성공했다라는 거를 이제 밝히고 있고 예. 이 실제로도 김영선 공천까지 현실화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뉴스토마토가 9월에 보도한 내용이 네. 100% 사실이란 게 확인이 된 그러니까 거예요. 소위 말해서 뉴스토마토가 이 스케치를 했다라면은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는 물감을 입혀버렸다. 색칠을 확 해버렸죠. 예, 그 선명하게 국민들이 그 공천 뇌물 거래의 그치. 민낯을 샅샅이 볼 수 있었고요. 전 어제 너무 통쾌했던 게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육성을 민주당에서 발표를 할 때 네. 저는 정말 좀 두 손이 떨렸습니다. 왜냐면 너무 분노스럽고 현실로 인지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근데 어제 그래도 제가 분노했지만 통쾌했던 건 뭐냐면은 네. 그동안 국민의힘과 뭐 지금 이제 개혁신당 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당시 공천 관계자들이 제보자를 공격하고 뭐 제보자가 전원만 얘기하고 있다 이러면서 평가절하하면서 거짓말들을 다 보탰는데 네. 어제 그 육성이 나오니까요 예. 거짓의 성이 네.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뭐 부당한 일은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과거에. 오늘까지도 공천은 별 이상 없다라는 식의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어요. 아니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당에서 반대가 많은데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 저희가 그래도 또 제가 사실은 할 수 있는데요. 당에서 말이 많네. 요거는 이제 한번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오리지널로 한번. 오리지널로 한번 그래도 어제 장면 다시 복귀하는 차원에서 네. 저희 준비하셨다니까 제작진분들 틀어주십시오. 예.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한 문장에도 여러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공천 관련된 내용을 들고 왔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 보고를 들고 왔어. 받았다. 네. 보고 받은 것 자체가 개입의 전조 증상입니다. 그럼요. 왜 네. 보고 받습니까? 네. 그 자체가 공천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고요. 김영선이가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 자리는 김영선이 줘라. 근데 이 자식들이 말이 많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계속 지속적으로 개입을, 그가 당내 저항도 있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항을 뚫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개입을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영선 공천값이 나와버렸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 처벌 사례랑 비교하면 아주 극명한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누굴 꽂아 넣은 것도 아닙니다. 여론조사 그냥 2번 한 거야. 2명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누가 경쟁력 있나 이렇게 살펴만 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처벌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개입했다라는 걸 일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대법원 판결 때까지 인정하지 않았어.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근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거 보고 안 받았으면 누가 보고를 받았겠냐. 누가 당신이 시키지 않으면 누가 시켰겠냐. 이렇게 해서 결국 유죄가 난 근데 거 아니에요. 그때 유죄가 나왔는데요. 그때도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네. 파괴했다라고 해가지고 징역 2년 나온 그거 거거든요. 누가 했습니까?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했습니다. 누구야, 검사? 공판 검사는 한동훈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왜 이 둘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입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자꾸 거짓말만 할 뿐 예. 아직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적 입장을 안 냈거든요. 자, 그러니까 참 그래요. 난처한 일이죠. 이건 지금. 아예 못 박아서 네. 김영선 공천 줘라. 네. 당에서 반대하는데 네. 당에서 말이 많네. 그렇죠. 이거 당에서 반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게다가 또 그는 이제 직접 목소리가 나온 건 아니지만 김건희가 아니 오빠 대통령 자격이 있어? 아니 명 선생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해야지. 이렇게 또 얘기한 거 대통령 아니겠어요? 자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가 인식하는 대통령의 자격이라 함은 네. 명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명태균의 쫄자. 네. 쫄자 역할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엄밀히 말하면 제가 그동안에 건의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태균, 명태균 공화국이었던 거죠. 네. 그 그게- 말하는 대로 다 됩니다. 그게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이제 V0, V1, V2 막 이렇게 불렀잖아요. 예. 근데 이제 V0가 명태균이 돼버렸고, 그 아래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있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순서가 뒤바뀐 거야. 근데 정확하게 말씀하면 이제 네. V0, V1은 네. 확실합니다. V0 명태균, 네. V1은 김건희. 김건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V자를 쓸 수가 없고요. 그럼 뭡니까? 영어 알파벳으로 G를 쓰죠.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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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G가 뭘 한다고. 그렇죠. G가 G. 김대남도 G가 뭘 한다고. 뭐 G라고 하잖아, G.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V자를 띄고 자격이 네. 없으니까. 그 명 선생님 말 안 들었으니까 자격이 없고요. G로 가겠습니다. G로. 오빠가 또 나왔어요. 오빠. 그쵸, 무식하고 철없는 오빠가 누군지 이제 또 극명하게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저희가 그 뒤에 사실은 이 누더기가 된 대통령실의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 제작진분들이 썸네일도 야. 굉장히 장인이지만 용빠따 만드시는 우리 제작진분들은 이거 정말 비유를 잘하시네요. 네. 저 늘 봐왔는데 누더기가 됐다 이거야. 페어. 오늘 지지율 10%대 찍었다고 지금. 아 맞아, 오늘 19 됐죠. 페어를 갖다가 아니 쓰셨네. 문화일보 엠브레이는 아. 17%. 맞아. 예. 문화일보 17 됐어요. 근데 문화일보는 28일, 29일이고 여기 한국갤럽은 이번 주 화수목이죠? 29일부터 31일까지인데 화수목. 31일에는 뭐 거의 그거는 뭐 예. 이 이슈가 반영되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조사하면은 전 15%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요거 이제 다음 주 가면은 더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그렇지. 수준이면? 그리고 또 그죠? 게다가 또 오늘 이 대통령실하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 그들의 그 어떤 해명이나 이런 거, 보면은 변명. 이거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진석 선배님, 성동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아주 선배님이시구나. 부끄러운 선배님이죠, 정말. 이 양반의 그 대꾸를 보니까 이 진짜 뭐 네. 이 사태를 해결할 어떤 의지나 진정성이 전혀 없구나라는 생각이 근데 들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탄핵당하는 거 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그러네. 그때 정무수석 아니었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짐 싸서 중도에 퇴각할 때 네. 그때 이분이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어요. 원내대표였어요? 꽤 중책을 맡고 있던 분인데 지금 이제 비서실장이니까 이번 두 번째 탄핵으로 네. 지금 아주 가열차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야, 오늘 해명 보니까 네. 진짜 이거 어떻게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국민들의 그 성난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포기했구나 얘네들도. 안 그래도 국감이어가지고 국무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네. 정진석 실장 답변이 아주 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았어요. 근데 뭐 이제 국민들 여론조사 뭐 비유도 하고 녹취록 나온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대통령실이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모르는 거 아니냐 질문을 했는데 정진석 실장이 답변하는 게 그거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다고 아주 뻣뻣하게 말이죠. 지지율이 19, 17 나온 정권 같지 않다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네. 아니 실제로.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지금 그 아까 우리 박영식 앵커님 소개대로 뭐 이런 생각하는 국민도 있고 저런 생각하는 국민도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겠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하고 있고 국감장에 나왔으면 기관장인으로서 대통령 비서실장의 생각을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자기 생각은 안 말하고
아니 의원님 생각은 의원님 생각이고 저런 국민 이런 국민이 있다 이러면은 그럼 뭐더러 대화를 하고 뭐더러 비서실장 일을 합니까? 그렇죠. 저는 이 시간에도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대통령 비서실의 1인자 내지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놓으면 2인자라는 게 참 기가 차고요. 네. 국민들의 월급을 저런 사람한테 세금을 왜 월급으로 줘야 됩니까? 나는 정말 이게 한심하죠 정말. 조금 그 생각의 그 깊이를 조금 더 네. 파고 들어가서 더 들어가 보면 아니 지금 여기 대통령실이 비선과 공식 라인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비선은 뭐 한마디로 말해서 김건희. 7상시 8상시 이쪽. 그렇지. 이제 그 대통령실 행정관 비서관은 맞는데 네. 적어도 공식 라인의 그 서열이 있잖아요. 야, 그렇죠. 서열에 따른 권한과 어떤 지위를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여사님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세상을 다 가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선 라인이고 네. 공식 라인은 정진석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내려오는. 근데 이쪽은 완전히 지금 흑살이 껍데기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비선이라는 표현도 맞는데 네. 조금 정확하게 더 표현하니까 비선이라는 건 아예 최순실이나 네. 명태균처럼 그치. 바깥 사람을 말하는 거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개선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월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 김건희의 친분을 이용한 문고리들 그러니까 네. 김건희의 문고리 그렇게 그치.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박근혜 때도 그 정호성 씨 등이 이재만, 문고리였죠. 안봉근. 네. 그렇지. 네, 문고리.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몇 개월 전에 그 저기 양정철 얘기 나오고 박영선 총리설 나올 때 그때 맞아. 아니 공식 라인은 들은 바가 없는데 아니 또 이제 행정관인지 누군지가 이제 아무튼 그 팀 김건희 라인 네. 문고리 팀 문고리 문고리 라인. 이쪽에서 팀 또 김건희 좋다. 팀 김건희 쪽에서 또 언론 인터뷰를 버젓이 익명 관계자 말로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다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공식 라인에서 안 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간극이 쫙 벌어진 거죠 그러면. 이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대통령실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그게 슬쩍 한 사람이 지나가. 아 이기정 그 사람이 바로 이기정이 저기잖아요 의전 비서관이잖아요. 어. 네. 아니 홍보비서관. 홍보비서관. 홍보기획관 아마 그럴 거예요. 김건희. 아 핵심이지. 그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지나가게 보였다? 이거는 실수가 아니지. 아. 실수가 아니지. 야 이거 하나 넣어라. 아니 매기는 거죠. 그렇지, 한동훈 매기는 대표. 거야, 너 그거. 집에 가라 이런 네. 거죠. 네. 그거는 틀림없이 김건희가 네. 픽하지 않았겠나.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을 완전히 지금 김건희가 장악을 했고 김건희가 불편해할 말이 전혀 해명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진석도 불만이 있었던 거죠. 오늘 사실 답변 중에 무성의한 게 있었어요. 어떤 뭐 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뭐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예. 아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거 봐서는 정진석도 지금 많이 마음이 토라졌고 네. 지금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네. 김건희 시다바리가 됐나? 네. 막 그런 자괴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왜냐하면은 네. 우리 성동고등학교 선배이기 때문에 예. 성동고는 나름대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뭐 건강이 안 좋다라는 설도 있고 아이, 그게 아니야, 뭐 아니야. 그만두고 싶어 한다라는 뭐 이런 뭐 아니야. 일설도 있고 이미 저기 김건희 쪽에서 가려고 했지, 아. 갈아버리려고 했지. 그래서 네. 지금 원희룡이가 들어온다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뭐 지지율 10% 찍었는데 에이. 10%대 비서실장 들어가봤자 100% 감옥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면 무조건 감옥 갑니다. 원희룡이가 그래서 좋아할 줄 알았나 봐. 그렇죠. 얘네들이. 원희룡 바보가 아닌데. 원희룡 아마 전화기를 끄고 다닐 거예요. 예. 안 만나주고. 그럼 네, 그 오늘 뭐 국정감사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저기 대통령실과 관련된 이게 감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네. 뭐 물론 이제 상징적인 장면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정진석 비서실장 간의 그런 어떤 뭐 1대1 대결 이게 네. 가장 많이 화제가 됐지만 사실 오늘 오전 국감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게 이제 그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국감이니까 다 질문해야 되잖아요. 의혹이 네, 있으면 예. 윤건영 의원이 관저에 한남동 관저에 스크린 골프가 있을 거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더라고요. 나 그거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물론 실제 그 제보를 받은 소스가 설계를 해준 설계사무소 쪽에 이제 제보를 받은 거라고 하니까 나름 좀 그건 근거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그럼 윤건영 그 의원이 또 저 문재인 대통령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분이기도 하고 뭐 내막을 잘 알겠죠. 뭐 과거에 같이 일했던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정보일 것도 같고. 예. 그렇다면은 야
야, 거기 무슨 저기 사우나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우나, 뭐 드레스룸, 근데 불법 증축 관련돼서 네. 뭐 수의계약 문제도 있었지만 예. 어쨌든 간에 지금 통제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의 전용들이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이런 저것도 있는 거 문제인데 아닌가? 저희 신당도 있는 거 아닌가?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썰들인데 예. 아니 그 어쨌든 공간은 이 도면이나 이런 걸 보면은 확인은 할 수 있는데 막 지금 뭐 한겨레 20일이나 이런 데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구글맵으로 봐도 이제 그 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대통령실은 다 부인하니까 사우나도 아니야, 뭐 드레스룸도 아니야. 그럼 뭐 무당실이야 뭐야. 그 이제는 스크린 골프까지 나온 거예요. 아니 그것도 있지 않을까요? 뭐요? 저희가 추론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 개인 침실도 하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쫓겨났을 때 거기서 잘 문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말라고 할 그런 썰도 있었잖아요. 언제 한번 저 부부싸움이 났는지 관저로 돌아왔는데 나가라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대통령을요? 네, 이런 소문이 좀 있어요. 아니 소문이. 관저가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데 부인은 둘째 아니야? 또 부인이 지금 완전히 지금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도 그래서 김 여사의 심기를 훼손할 야. 그런 해명은 전혀 못 내놓고 있고 그래서 갈수록 민심에게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뭐 불법 증축이라든지 예산 전용, 뭐 수의계약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 나라가 뒤집어져야 정상인데 그럼요. 이런 게 전혀 지금 타격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공천, 거래, 뇌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명태균의 뭐 창원 산단 이런 얘기 나오니까 사실 지금 이 대통령실의 그런 비위들이 크게 안 느껴지는 아주 그 착시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엉망진창 그 자체고요.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호감, 비호감 이걸 떠나서 이 국정 시스템으로 2년 반을 더 가야 하는가. 그 오는 11월 10일이 윤석열 취임 절반. 절반, 절반이죠. 반환 절반. 취임하고 그 절반이 2년 반, 지났죠. 2년 임기 반. 중에.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 정권 초야. 며칠 남았지만. 그렇죠. 아직 안 됐으니까. 아니 근데 지지율 떨어지는 거는 정말 좀 흥미롭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갈지 오늘 이제 일자 찍었잖아요. 네. 다음 주부터 정말 많은 관심이 더 쏠릴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런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말이 있었어요. 네. 20, 30으로 내려갈 수는 있는데 10으로 내려가긴 어렵다. 10대로 내려가면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지금 이제, 그 오늘 팔쩍 뛰면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막 무릎을 꿇고. 급수하고 상복 입는 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물론 선거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할 리는 없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 10이면 정말 위험한 건데 뭐 그냥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뭐 어떠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 야 이거 정말 참 그렇죠. 노답 정권이다. 정말 노답 이런 정권이다. 정권 처음 봐요. 진짜. 오늘 그 저기 보도에 안 그래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갤럽이 이제 19를 찍으니까 그 2년 요 동시기 때 역대 대통령들 그러니까 87년 체제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 중에 2년 반 즈음 시기에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직 윤석열은 지금 2등이 됐는데 1등이 누구였냐. 그러니까 최저치가 누구였냐. 노태우 때랍니다. 근데 그게 노태우가 18이었어요. 18. 근데 우리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일보. 문화일보가 17이었잖아. 17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경신한 겁니다. 오늘 경신했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경신했어요. 아유, 축하합니다. 87년 체제 이후에 2년 반도 안 돼서 역대 지지율 최저치를 찍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 또 경신할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타이 기록이야. 타인가요? 17%도 있었어요. 있습니까? MB 때. 그 광우병 쇠고기 그렇죠. 그 완전 파문이 초기 있었을 때. 네. 그때 17% 갔다가 네. 그 뒤에 이제 윤석열이 그래도 난 대단히 좀 그 이명박이 대단히 기만적이라고 보지만은 막 그냥 온갖 여론 뭐 아침 이슬 들으면서 울었다. 뭐 요런 그것도 그리워 이제 심지어 울었다고 그때 얘기했었죠. 그 아침 이슬 그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들으면서 뭐 자기를 돌아봤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차피 보면서. 그 여론을 좀 어떻게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아닙니까? 지금 17% 떨어졌는데 그럴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이 정권을 바라보면은 MB가 그리워. 근데 MB랑 그게- 비교하기도 그렇죠. 근데 그 페이크였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때는 그래도 배우자가 있었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죠. 배우자가? 그 김윤옥 여사가 그렇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내가 사실 그 말을 듣고 아주 격분을 한 게 뭐냐면은
거기가 그 청와대의 뒷산에 뒷산. 올라가서 노래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예, 예. 거리를 재봤어요. 직선 거리로 몇 킬로 돼?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근데 거기서 만약에 예. 노래 소리가 아침 이슬 이슬이 소리가 들리냐? 이게 청와대 뒷산까지 들리려면은 예. 스피커가 일단 예. 그쪽 방향, 그 예. 산쪽 그 청와대 예. 뒤쪽으로 돌려놔야 되고, 예.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고막이 다 터져야 돼. 아이고. 내가 또 이제 나름대로 라디오 PD니까 예. 이 소리에 대한 그런 야. 민감도가 높은데 예. 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뻥이네. 나 그것은 페이크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그러니까 거짓말일 줄 알았어요. 거짓말이야.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스피커 방향은 그쪽이 아니라 저쪽 시청 방향이었지. 왜냐면 그렇죠.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모여 앉았으니까. 맞습니다. 완전히 맞습니다. 뻥인데 어쨌든 그 뻥도 그리워요. 그리워.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애를 쓴 거 아니야. 아니 뻥이었지만. 근데 눈치는 윤석열 맞죠, 대통령이 눈치는. 윤석열 네. 대통령이 약속은 지키는 건 게 네. 본인이 전광판 안 보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끝까지 안 보고 있고 또 최근에는 네. 돌 맞아도 가겠다 그랬어요. 아. 돌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땐. 돌 맞아도 간다 그랬으니까 많이 맞으셔야 되죠. 아니 그냥 했잖아요. 저번에 언제냐 그 소비 그 사업자분들 이렇게 모셔다 놓고 한번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그 야당에서 탄핵을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해볼 테면 해보십시오. 아니 탄핵을 할 거면 하십시오. 아니 전광판 안 봅니다. 뭐 이런 각도로 얘기한 거잖아요. 작년 12월에. 네. 작년 12월에서 이제 1년이 다 구제불능이에요. 돼갔는데 구제불능. 그때 그 말은 뭐냐면은 네. 이 자기 탄핵에 대해서 그러니까 탄핵하라고 국민들이 막 거리로 나오고 그런 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이건 역시 썰인데 이거 확인이 안 되니까 뭐 썰이라고 예, 예. 얘기하겠습니다만 꿈에서 들으신 얘기. 예. 그 양반이 윤석열이 이제 가까운 사람들,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한테 한 얘기가 예. 절대 예. 그 시위가 벌어져가지고 예. 예. 뭐 탄핵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봐야 못한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처럼 그런 어게인 2016 그런 것들이 발생하더라도 난 눈 하나 깜짝 안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탄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야. 그 보세요.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자기 팬클럽 네. 친구들도 발라놨잖아. 네. 그래서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혹시 이게 헌법재판소를 통한 탄핵 절차에 대비한 거 아닌가? 그렇지, 대비한 거지. 근데 그게 어려워진다면은 네. 우리가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아니 오늘 그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실제? 아니 그거 말고 내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방법이 없어요? 그 헌법재판소를 통한 탄핵, 심판을 통한 탄핵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그 법률가이시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제 인사권을 행사하니까 네. 그게 3명 뽑거든요. 네. 대통령 3명, 네. 국회에서 3명, 예. 또 대법원장 3명. 예. 이렇게 이제 권력 분립 차원에서 임명을 하는데 저는 헌법재판관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렇지.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박 대통령은 8대0, 8대0으로. 네. 청와대에서 완전히 전원일치로 네.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다. 그렇죠. 보고가 올라갔죠. 않았고 5단 계획을 또 준비했다는 예. 거예요. 근데 그때도 8대 0이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네. 헌법재판소 자체가 네. 정치적 사법재판을 하는 곳이라서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저는 첫째도 여론이고 둘째도 여론이라고 보는 게 여론이 압박이 들어가면 국회가 움직여서 탄핵을 넣을 수밖에 없고요. 네. 국회의원들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예.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론과 배치돼서 대통령 다시 복귀 예. 내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출근을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헌법재판소 없애라고 없애지죠. 막 목소리가 나올 없애지죠.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네. 그렇게까지 국민들의 저항에 네. 맞설 수 없다. 아주 정말 동의가 되는 말씀인데 그 예전에 그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잖아요. 그쵸. 홍진당. 황교안 그때 법무장관 해산을 결정하셨던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탄핵 전원일치로 8대 0으로 8대 0.
그러네 또. 그거 완전히 그분들은 좀 정치적 우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결국 국민들이 뜨겁게 탄핵을 요구할 때는 또 탄핵을 하셨던 그런 분들인데 어쨌든 뭐 법률가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설득이 상당히 된다. 그래서 저는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위험하냐면 예.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거는 윤석열과의 타협을 전제한 거거든요. 그렇죠. 임기를 줄인다는 건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 사기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의 본질을 보면 임기단축 개헌도 전 윤석열 쪽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전 그것 자체도 기만술이다. 시간을 벌기 위한 거다. 개헌 그냥 매가 약이다. 몽둥이가 약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면은 빠따를 그냥. 그 윤석열에서 먼저 윤석열 그 본질이 쪽에서 그래요, 본질이. 먼저 제안한다면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네. 지금 윤석열을 몰아내는 것이 지상과제인 네. 상황이라면은 네. 그게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윤석열의 동의가 없어도 국민의힘만 동의해주면은 맞아요. 플러스 8석만 네. 되면은 네. 물론 개혁신당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넉넉 잡아서 한 뭐 10석이나 20석 정도 이탈을 하면은 네. 그럼 바로 국민투표 부의되거든요. 그러면 국민투표에서 동의가 되면은 그러면 근데 그게 이제 되는 문제가 거죠. 뭐냐면 예. 우리 헌법에 예. 중임 변경이나 임기 연장에 대한 거는 그 당의 대통령한테 효력이 없다. 네. 이걸 반대 해석하면 임기도 줄일 수 있다라는 해석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 현직 대통령이 5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네. 만약에 우리 PD님 말씀대로 임기 단축 개헌을 그냥 국회에서 해버렸다, 국민투표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이걸 가지고 또 소송전에 들어갑니다. 네, 이걸 가지고 또 소송에 들어가서 국회 의결을 가지고 또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쌓이게 되고요. 실제 물리적으로도 만약 그런 정도까지 돼서 대통령을 몰아낸다? 그럼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명분이 생기죠. 나를 몰아내려고 그러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불상사 같은 여러 가지 그런 물리력으로 대통령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거든요. 뭐 이미 경비대가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은 일말의 타협을 전제하는 건데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타협이 있었다라면 이 지경까지 안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럼 저는 그냥 탄핵을 통해서 예. 대통령은 저는 끌어내리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예.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는 근데 이거 탄핵 따지고 임기 단축 개헌 따지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이기도 한 게 사실 우리가 양보할 만큼 양보했는데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한 네.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 사실은 이 육성 녹취가 나오고 지금의 어떤 지지율 국면까지 보면 이건 뭐 지금 사실 자신의 거취를 자신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우리가 이제 한 2년 반 동안 만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고민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또 여쭤보겠습니다. 즉 정말 궁금한 게 저쪽 지금 대통령실 논리는 2022년 5월 9일에 통과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대학 당선인 신분이다. 5월 10일부터 대통령이고 그렇죠. 공무원인데 네. 그 이전에 무슨 통과를 하든 그게 무슨 효력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란 얘기죠 한마디로.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얼마나 궁색하냐면요. 5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대통령의 지위, 그러니까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데 5월 9일에 녹취니까 네. 그때 개입한 거는 민간인이고 네. 그냥 뭐 공무원이 아니니까 탄핵도 못 시키고 뭐 네. 수사도 못 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죠. 제가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드릴 텐데 예. 수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의 신분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더 많은 범죄가 추가로 붙는 거고요. 네.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네.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에서 저렇게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 네. 이게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되거나 맞아요. 그게 아니면 이제, 업무 방해가 됩니다. 업무 방해. 그래서 업무 방해로 처리를 하면 꼭 공무원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김용민이가 국민의힘에 뭐 대단한 영향력이 예. 있어가지고 예. 아무개 좀 넣어라. 예. 김용민이가 대통령 아니어도 대통령 예. 당선인이 아니어도 예. 업무 방해가 됩니다. 그거 다 똑같은 거야. 예. 그러니까 거기 자격 있는 사람은 공천관리위원장, 예. 당대표 예. 이런 정도지. 예. 나머지들은 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업무방해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선인 그 시점 논란은 형사처벌에는 저는 별로 중요한 쟁점은 아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탄핵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아니라 징계 처분의 일종인 이 탄핵 하면하는 이 재판은 헌법재판이거든요. 종류가 달라요. 그 대통령이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경우에 탄핵 대상이 근데 되는 이제 건데? 탄핵은 징계인데 네. 여기서는 요건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통령이 예. 재직 중에 재직 재직 중에. 중에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탄핵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재직 중이냐라는 논란이 붙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재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는 하루 차이니까 이거 재직도 아니고 탄핵 안 돼라고 우기죠. 네. 근데 이제 저의 논리는 뭐냐면은 일단 규정은 없는데요. 네. 규정이 없을 때는 법률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거든요. 체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인수위 법률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예.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네. 대통령직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 근데 그 대통령직에 있어서 당선인 신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고요. 그렇죠, 임명. 국무위원을 검증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전 정권의 업무를 인수받습니다. 네. 그래서 경호도 받고 대통령 월급도 받는 거거든요. 당선인이. 예.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하면요. 네. 당선인 신분이라는 것은 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재직시 요건으로 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있잖아요. 이번에 네. 안철수. 네. 그리고 부위원장 위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수위법을 보시면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에 있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득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하는 그 위원장이 네. 형사처벌을 받을 때는 공무원으로 의지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은 그렇지. 그 임명하는 대통령 당선인은 네. 당연히 공무원으로 의지가 된다는 해석이 더 합리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탄핵 재판은 형사처벌도 아니라서 뭐 유추해서 금지 원칙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네. 이거 헌법 재판이거든요. 네. 그럼 법률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저는 재직중으로 보는 것이 네. 더 합당하다. 네. 그리고 국민들의 상식에 물어보세요. 네. 대통령 당선인이 그 권력을 가지고 공천 업무에 개입을 했는데 네. 그걸 재직으로 안 본다? 네. 그건 더 국민들의 그 법감정에 반하는 해석이죠. 네. 아, 그럼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 인수위법을 같이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진짜 상식적으로다가 아니, 예. 참 이렇게 법률적으로 디올백이 나와도 김건희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법적으로 따지는 걸 몇 개월을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이제 육성 녹취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법률적으로 뭐 탄핵 요건이 되네 만에 따지는 것도 사실 좀 블랙 코미디 같아요. 일단 그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처벌은 가능하다.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 그거는 네. 이제 말하자면은 어느 누구라도 네. 당대표나 공천관리위원장 빼놓고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이런 공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도 당연히 대통령 신분이든 아니든 처벌이 가능하다. 임기 이후에 아마 그건 될 대신에 거고. 지금 소추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임기 이후에 수사는 된다는 가능한데 얘기지. 임기 이후에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니까 예. 이후에 처벌이 가능한 거죠. 저희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만드신 분이 계세요. 전직 검사 중에. 훌륭하신 분. 네. 아, 누군지 윤석열 알겠다. 검사님이시라고. 그래요? 윤한. 네. 윤한. 네. 박근혜 제이미 씨의 그러네. 맞아요. 그 양반이 뭐 탄핵 상황이었지만 수사를 했거든요. 아니 영장 했지. 들고 청와대 안문까지 아이, 갔습니다. 진짜로 영장 들고 갔어요. 청와대 아, 안문까지. 그렇지. 아, 지금 그- 검찰 놈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영장 들고 용산 가야지. 네. 안 가잖아요. 그렇지. 이게 차이입니다 지금. 네. 네. 처벌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능해요. 수사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수사는 그렇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수사를 하다 보면은 네.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공천 개입을 안 했는가 이게 규명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속담이 있잖아요. 네.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어떻게 지나가겠냐. 아, 그렇지. 그 과거 우리 그 관행어가 있는데 네. 이것만 과연 있겠느냐. 그러면 네. 그 이후에도 선거 많이 치렀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당무 개입 안 하고 네. 그 이후에는 공천 업무 방해 안 했을까. 네. 뭔 그걸 소리야. 집중해 보면은 네. 수사되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겁니다. 아니 이준석 날리고 말이죠. 네. 이제 김기현 당대표 시킬 때 그때 얼마나 그 정무수석 동원해가지고 그거는요 예. 정당법 위반 아니, 그거 처벌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처벌받아야 그런 돼요. 식으로 네, 많을 당무에 거예요. 개입을 하셨던 분, 당무 개입은 사실 그 처벌을 받을 일은 아닌데 네. 어쨌든 당무 개입하는 거 보면은 온갖 군데 공천 개입도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수사를 하면요 이 사안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은 지금 네. PD님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네. 여러 가지 범법 사항들이 더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네.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저는 뭐 아주 식은 죽 먹기로 아. 굉장히 그 요건 구성하기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범법 사항이 많아가지고. 본인 등판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죠. 본인 근데 이제 등판하셨기 뭐 때문에. 이런 육성 녹취까지 대통령 육성 녹취까지 나왔는데 이제 뭐가 더 나와야 수사에 박차를 가할 건지 저는 진짜 도무지 네,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센 거, 더 센 거. 더 충격적인 게 있다고 더 충격적인 게 하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해명하는 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해명하는 거 비웃더라고. 야, 너 지금 우리가 무슨 카드를 갖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까부냐? 뭐 이런. 그러니까 나중에 우스워지겠죠 국민의힘. 우스워질 이렇게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한 50개 녹취가 더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 한 2개는 대통령 거라는 설이 있고 나머지 한 48개로 본다 그러면 뭐 그 중에 또 김건희 여사 께 있고 또 그 중에 또 뭐 이준석 의원 께 있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뭐 여론 조작이나 공천 개입 같은 거는 뭐 녹취록이 다 해주니까 검사님들은 기소만 하면 되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건희 같은 경우에 창원 의창
그 김영선 공천에 아주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우신 그런 네. 분으로 네.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이 작년 11월 5일입니다. 네. 우리 이준석 대표의 그 유튜브 네. 여의도 재건축 조합 네. 거기에 김준일, 예. 장성철 장성철 소장. 세 분이 나왔는데 세 사람이 창원 의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전국 곳곳에 주요 지역구에 대해서 이제 권역별로 설명하는 기획이었는데 본 것 같아요. 창원 의창에 대해서는 네. 김건희가 공천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준석 의원이. 이준석 의원은 네. 나는 다 알고 있지. 근데 말은 안 한다. 당시에는 그냥 그냥 당원 신분으로 이제 출연을 했겠죠, 그죠? 네, 그때 이제는 이제 평당원이면서 당 나갈 준비를 하고 나갈 있어요. 준비를 나갈 준비할 11월이니까 때였는데. 아직 저기 국민의힘 당원이었네. 그렇죠. 그래서 저기 장성철하고 김준일이 다 얘기했어. 야, 그거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김건희가 아니 이게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인 게 네. 아니 멀쩡하게 대통령 육성까지 나와서 다 퍼즐이 맞춰지는 상황에서 네. 여전히 공천 개입 없다라고 스스로 우기면요 네. 그 국민들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로울까요? 네.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는 거고 네. 저는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정직함 그렇지. 그 책임이잖아요. 네. 저는 지금 저 관계자들이 저렇게 나올 게 아니라 정직하게 이때는 털어놓고 국민들 앞에 책임질 거 책임져야 된다라고 나와도 네. 용서받을까 말까인데 네. 끝까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면 네. 지꾀에 지가 걸려 넘어진다. 네. 저는 정말 멍청한 짓이라고 봐요. 아니 그러면은 저희 뒤에 백에 대통령실 글자 저거를 지우고 아니 나 신규 변호사님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 대통령실 글자 지우고 개혁신당 박아도 의미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개혁신당 정상 영업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뒤에 거예요? 현수막을 이제 오렌지색으로 바꿔야죠. 파란색은 또 민주당의 색이니까 예, 예. 오렌지색으로 바꿔주시면 이제 완벽한 조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제 김용남 의원님 요 자리에서 만났는데 네. 이렇게 뭐 분위기가 썩 좋은 것 같이 얘기하는 건 아닌 것 아니 근데 같더라고. 이제 그 개혁신당 분위기가 오늘도 좀 단적으로 드러난 게 네. 거기 당대표가 지금 허은하 대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허은하 당대표는 야당 대표인데 네. 이 공천 개입에 대해서 입도 네. 뻥끗 못합니다. 왜? 알아도 말 못하고 몰라도 말 못하고 이러는 약간 좀 난처한 상황이고 네. 오늘 천하람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시원하게 정진석 비서실장 막 혼냈어요. 네. 이거 공천 개입 뭐냐? 대통령 비서실 일을 이따위로 할 거냐? 네. 막 소리를 지르니까 네.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 그 발언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잘못된 발언 중에 일부를 소개하면 네. 근데 이준석 당신이 속해 있는 그 당에 이준석 대표가 그때 공천을 했는데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아이고. 이런 사이가 너무 궁색하죠. 네. 대통령 비서실 너무 궁색한데 네. 또 그 말만 놓고 메시지만 또 우리가 평가해 보면 네. 이게 그러니까 개혁신당 내부가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준석 말 다르고 예. 천하람 말 다르고 아니, 이게 어색한 개혁신당 겁니다.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저 신인규 변호사님한테 여쭙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아니 우리 9월 초에 뉴스토마토에서 최초 보도했을 9월 때 5일. 예. 네. 뭐 그냥 개혁신당 구성원들마다 다 말이 다 스탠스와 네. 주장이 다 달라. 이준석하고 천하람은 모르겠습니다만 천하람은 이준석은 숨었고 이제. 예, 예. 뭐 별거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문자를 보긴 봤지만은 별거 없었고 뭐 공천 개입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판단 선의의 조언이었다. 뭐 애매하다 이거 아니었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모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우리 저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오마이 TV에도 나와가지고 막 뭐 얘기하기를 이거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고 뭐 녹취록도 있고 문자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구성원들끼리 서로 다른 얘기들이 근데 그 나오고 말은 있고 결국에는 이준석 의원이 거짓말로 드러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은 이거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축소했지만은 네. 별거 아닌 게 아니었던 걸로 드러난 게 네. 뉴스토마토의 아주 뒤에 후속 기사를 보면 네. 그때 7불사에 왜 천하람이 2박 3일 남아 있었는지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됐잖아요. 기자회견문 작성했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준석 의원의 녹취를 보면 네.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람이는 네. 이거를 심각하게 봐서 폭로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준석 의원은 상의 없이 예, 이준석 의원은 이거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고. 근데 천하람 의원도 그 자리에 같이 간 동석자인데 동석자 중 한 명은 이거 폭로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였으면 심각한 문제인 거죠. 네. 아니 근데 그 녹취록이 확인이 되는 게 오늘 국정감사에서 나는 이제 천하람 의원이 그동안 너무 조용히 이제 있었어. 침묵 모드를 유지하다가 운영위원회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정진석을 상대해야 되니까 샤우팅 많이 하더라고. 뭔가 이제 이 질문의 어떤 범위나 농도를 좀 톤 다운을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흥분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국정 운영을 또
똑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니 김영선 의원을 거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홍매화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나 이거 하잖아 이거. 그래서 당신 당인 이거는 뭐냐면은 네. 정확하게 말하면 천하람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국정 운영 못 해가지고 네. 19%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네. 얘기하니까 그때 정진석 개혁신당 비서실장이 기준에 생각하시라고. 니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근데 저런 있나. 말은 네, 근데 저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네, 저거는 잘못된 진짜. 아니 지금 그 국회의원을 뭘 잘했다고 자기들이. 뭐 완전히 능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능욕하는 거죠. 그렇죠, 절대 그렇죠. 예. 네. 아니 그러면 개혁신당이 이번에 좀 자극 받아서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저는요, 개혁신당이요, 지금이라도 야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의 스탠스가 국민의 민심에 부합하는 그렇지. 딱 그냥 정상적인 스탠스예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오늘 천하람 의원 했듯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허원하 대표도 그런 식으로 공당의 대표고 야당의 대표인데 우물쭈물한 태도 보이면은 오히려 그 개혁신당의 이미지가 훼손이 돼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만 의견이 다른 걸 거거든요. 그럼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당내에서 정리를 해야죠. 뭐 당내에서 의견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이준석 의원을 설득해서 뭐 입장을 바꾸게 만들든지 아니면 갈라 쓰든지 네. 뭔가 자기들이 좀 내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은하 대표 네. 비서실에 계신 분이 네. 증거를 다 갖고 그 있다는 얘기야. DC죠, DC. DC. 예. 예. 아 김범준 DC. 실장. DC. 네. 아 그거 얘기해도 돼요? 얘기돼요. 답이 그래? 나와 있는데 뭐. 김. 그분은 어떻게 비서실장.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김종인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인재영이 위로로 그 가운을 입혀줬던 원래 이제 그 예. 양반이 그 장성철 소장하고 그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 당직자 출신인 걸로 알고 동기라고 있어요. 제가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김종인 위원장 픽으로 이제 당에 들어오신 분인데 네. 어쨌든 뭐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는 파다했으나 어쨌든 뭐 공개적으로 나와서 뭐 본인이 갖고 있는 거를 공개는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이 국면에서 개혁신당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놓쳐버렸다. 네. 이제는 강혜경 씨 나왔죠. 김태열 소장이 나왔죠. 네. 아마 제2, 제3의 공익신고자들 더 나올 겁니다. 네. 그럼 그때 가서는 이제 대통령 육성까지 나왔는데 네. 뭐 텔레그램 있어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네. 이제 다 실기해 버린 거죠. 타이밍을 놓친 그럼 거죠. 이준석 대표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제 추론을 하자면 네. 이준석 의원은 당시에 국민의힘의 대표였고 그렇지. 공천 개입이 있어서 잘못된 공천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준석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이준석 의원의 스타일이 뭐냐면은 네. 공은 내 건데 네. 관은 안 진다는 그 아주 일관된 태도가 있어요. 약간 좀 이기적이기도 하고 약간 이해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아니, 근데 한데 사실 이실직고를 하면은 야 뭐 사실은 네가 그때 당 대표이긴 했지만은 예. 당의 주인은 사실상 윤석열인데 네가 윤석열 위세에 눌려서 쫓겨났는데 당신 난 힘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이제 면책이 될 그렇게 텐데. 되면은 이제 무능한 당대표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데 아. 다음 정치를 하기 위한 욕심이 있다 보면 예. 여기서 무능함을 자백하는 순간 이제 정치적 생명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안 받겠지만 네. 그래도 정치적으로 더 다음 과정을 가기가 굉장히 난처해지지 않겠나라는 우려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사안을 덮고 가자. 그럼 이 사안을 덮고 싶은 사람은 지금 누굽니까? 제일 덮고 싶은 사람 누구죠? 김건희 여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랑 입장이 비스무리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좀 태생적 한계를 갖는 거 그래서 아닌가 싶어요. 애매한 뭐 선의의 조언이다, 애매하다, 완결성이 없다,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리고 여론조사도 조작이라고 당사자들이 자백을 하는데도 네. 그건 보정이다. 보정이다. 제가 그 보정역은 알거든요. 저 분당선에 보정역이 있어요. 네. 제가 그쪽 근처로 교회를 다녀가지고 네. 보정역 갈 때마다 생각이 나요. 네. 근데 이걸 자꾸 조작을 갖다가 네. 당사자가 자백하고 있는데 네. 이건 보정이야. 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니까 국민들은 되게 황당하고 네. 아니, 뭐 하는 거야? 야당 의원이라면서 아니 평소에 헷갈리는 그냥 거죠. 시원시원한 얘기를 하는 이준석 대표가 이 국면에서 갑자기 음맥이 주고 하니까 네. 더 수상한 거야. 그렇죠. 네. 이준석다운 행동을 했으면은 뭐 누가 뭐라고 그리고 하겠어. 하나만 더 추가하면 예. 명태균과 김건희와의 관계만 있었다면 네. 이준석 의원이 시원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명태균이 이준석 의원하고 관계가 더 앞서요. 이준석 당대표 먼저 관계가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네. 오세훈 서울시장 재보궐부터 이게 지금 시작이 된다라는 그 명태균 씨의 증언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와 명태균과의 관계가 더 먼저였고 네. 더 긴밀하다라는 그 전제 위에서 네. 저는 솔직해지기가 지금 매우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 아니냐. 네. 그리고 오늘도 전 이해가 되게 안 됐던 게 네. TV조선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준석 의원이 네. 명태균이 자기한테도 김영선 막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그걸 거절했답니다. 네. 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난 공정한 사람이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거절했다고 치죠. 네. 근데 돌고 로비가 돌아가지고 공천위원회 도장을 보고가 딱 찍어줘. 김영선으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아니 이거 명태균이 밀던 나한테 로비하던 인간인데 어떻게 이 인간이 공천이 명단에 올라왔지? 나 공천 못해 이거. 이런 부당한 공천 못해라고 거부를 해야 되는데 공천 옆구리 찌르는 거는 나는 거부는 했으나 돌고 돌아와서 공천장 올라왔을 때 난 도장은 찍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최소한 윤상현 위원장한테 전화 한 통만 넣어보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의결로 공천이 확정되고 당대표 직인이 찍혀야 그렇죠. 공천이 되는 거기 공천이 되는 때문에 거니까. 저 같으면 네. 누가 저한테 제가 당대표인데 네. 로비를 했던 그 인사의 이름이 만약에 올라오면 네. 이거 이상한 거죠. 단서를 알고 있잖아요. 게다가 또 김영선이 경남 의창에 공천 받는 게 많이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준석 의원이 이거는 당대표 직권으로 네. 반려해야 됩니다. 공천 못한다. 다른 사람 추천해라. 이렇게 가야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는데 네. 개인적 로비는 막았지만 난 그게 떳떳하지만 결국 그 로비 대상자가 돌고 돌아와서 공천장 올라왔을 때는 난 도장은 찍었다. 네. 이거는 묵시적 방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알았다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묵시적 방조가 되는 굉장히 거예요. 궁색합니다. 궁색한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자기를 그 지지하고 옹호하는 네. 그런 커뮤니티? 커뮤니티도 그렇고 네. 뭐 이제 방송가 예. 특히 저기 과방위에서 뭐 그냥 방송인들 그 저기 입장을 대변하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준석을 적극 비호하는 것 같아요. 뭐 출연 기회도 많이 비호 주고. 세력들이 있죠. 꽤 있죠. 방송가에도 있고 또 뭐 정치계에도 이준석 의원을 뭐 좋든 나쁘든 간에 좀 키워가지고 좀 써먹어 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국민들의 전체적인 공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이준석 의원의 저런 소위 말하는 물타기 정치 그렇지. 내지는 명태균을 비호하는 변호인 정치 저게 무슨 공익적 가치를 가지죠? 저는 그분들도 뭐 어떤 의도로 이준석 의원을 더 키워서 뭐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공익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무가치하고 오히려 해로운 일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계에도 많아요. 이제 가만 보면 이게 이준석 당시 이제 전 대표 시절부터 축출당했던 국면부터 해가지고 스피커로서 굉장히 키워주면서 조회수 장사도 하고 시청률 장사도 했던 방송사들이 굉장히 많고 예. 또 사실 이분이 방송을 가리지 않고 나가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지 뭐 재방송도 나왔어요 옛날에 SBS 라디오. 그게 장점으로 여겨졌었던 거죠. 네, 그전에는. 맞아요. 근데 그전에는. 요즘엔 좀 가리는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안 나오지 몇 군데는. 네. 아니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MBC의 토론 프로그램 진행자인 100분 토론? 네. 네. 그 정준희 교수가 정준희 교수도 저 하차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준석을 토론 패널로 한 사건의 당사자인데 그 사람을 그 패널로 갖다 앉히는 거는 이건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나와서 본인이 하면 자기 변명의 장이 되지. 그게 공익적이지가 않고 네. 오히려 방송이라는 그 공익성을 사유화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판을 깔아줬다라는 게 이제 정준희 교수의 문제 의식이고 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네. 좀 경악스러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방송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 저는 백분 토론이라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명성이 오래된 방송이고 그렇지. 전통이 있잖아요. 네네. 그 저널리즘의 원칙들을 지켜온 방송이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가졌을 텐데 맞습니다. 전 이번에 이준석 의원한테 자기 변명의 장으로 공적인 영역을 사유화해 주는 걸 보면서 야 이것도 정말 이제 많이 좀 기울었구나.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아까 우리 얘기했던 보정력, 그 보정이 하나 들어가고 네, 보정력. 두 번째가 이제 그 세비 반띵한 거 뭐 몇 급 공무원 월급에 해당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진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생방 중에. 예. 예. 이게 참 뭐 여러 가지로 이준석 대표가 이 많이 연루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만간 뉴스토마토가 뭘 깐다고 하던데. 네. 예. 원래는 좀 더 일찍 나올 수 이번 주 뭐 나올 줄 알았는데 좀 더 걸린다는 것 같아요. 육성이 너무 빨리 나왔기 때문에 그럼 네. 토마토도 좀 어떤 나름의 좀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뉴스토마토 쪽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파일이 많다고 합니다. 아. 또 들어온 것도 많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 저는 적어도 9월 5일에 그 보도된 이후에 명태균 씨 말은 안 믿습니다. 그냥 걸러서 들어요. 예. 그 자기가 무슨 뭐 지난번 철없고 무식한 오빠 네, 그 문자 네, 네. 공개됐을 때만 이제 주목을 했는데 왜냐하면 9월 5일 이후에는 명태균 씨는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기 유리한 말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쩔 때는 또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근데 적어도 뉴스토마토 보도 이전의 발언들은 한 100% 신뢰합니다. 네. 자, 그래요. 이 상황까지 왔는데
어떻게 한동훈 대표 지금 조용히 있습니다. 아니 예. 지금 이틀 동안 무건 수행하시는 것 같아요. 예. 칠부에서 가신 거 아니에요? 조용한 데 가서 매화를 생각 좀 하신 거 씹으셨나?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한동훈은 진짜 너무 그 뭐랄까 이 본질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처지죠.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니 박근혜를 기소한 검사가 한동훈이었는데 뭐 할 얘기가 있겠어요. 할 어쨌든. 말이 없지. 자, 이제 한동훈의 지금 침묵, 무건수행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저는 뭐 빵점 이런 얘기도 아깝고요. 네. 그냥 낙제다. 아니면 퇴학감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서류가 못 넣는 뭐냐면 거 아니에요? 서류.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보통 정치가 사실 잘해서 포인트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정치는 안타깝게도 상대가 못할 때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이건 이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네. 지금 상황을 딱 보십시오. 한동훈 대표가 궁지에 몰려 있잖아요. 나름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호재가 터진 겁니다. 네. 그 호재를 받아먹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반사이익도 아무나 받아먹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안타깝게도 반사이익조차도 취할 능력이 아니, 사실 없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게 대체 어떤 얘기냐? 치고 나가야죠. 이게 제대로 규명해보자. 이 네. 보수가. 아니 김건희 석고대죄 하라고 해야 되죠 지금 이 상황이면. 네. 그 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탄압을 가한다면 너 졸라 땡기지. 그렇잖아요. 아니, 그럼 대통령한테 돌멩이 지금 들고 가야죠. 나 던지겠다 돌멩이. 돌 맞겠다고 했으니까. 돌멩이 맞겠다가 대통령 세 대만 맞자. 네. 짱돌 들고 용산 앞에 가야 돼요. 그럼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재인 건 맞는데 호재를 받아먹지 못하는 그 그렇지. 무능함. 네. 그래서 저는 빵점이 아니라 낙제고 퇴학이다. 저는 한동훈 대표 그렇게 이게 봅니다. 일반 국민들 관점도 한동훈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하겠지만 사실 보수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한동훈을 비토하는 그 분위기잖아요. 네. 분열 직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녹화하는 곳이 생방하고 있는 곳이 여의도인데 여의도 주변에도 이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위를 많이 하신단 여기 말이에요. 우리 정어리 TV가 있는 곳에서 예. 걸어서 한 1, 2분이면 가는. 1, 2분.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네. 그 현장을 저희 진짜 용받다 이렇게 훌륭한 방송입니다. 아, 그 현장을 예.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번 함께 만나보시죠. 영상 보시죠. 우리 양영태 박사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머님 잠깐 인터뷰 가능하세요? 예. 네. 오늘 뭐 때문에 모이신 거예요? 한동훈 그놈 사퇴시키려고요. 왜? 예? 잘못하고 있잖아요. 진짜 나오기는 국힘당으로 나오고 배신하잖아요. 완전 배신자. 아 친정도 전부 저 좌빨들. 거기에 넘어가서 완전 국민을 농락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감쪽같이 변해 그냥. 그게 어떻게? 100일까지 갔죠? 아 그러게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저 아주 속 다르고 겉 다른 놈이에요. 아주 완전 속하고 겉하고 다른 놈이야. 저거 머리 쓰는 게 완전 저 좌빨이에요. 아니 계획하고 이 보수당에 침입한 거예요. 맞아요. 간첩박 같은 행실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실망시킬 수가 있어? 국민들을?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대통령을 자꾸 음해하려고 해서 아 그럼요. 응? 누가 키웠는데? 아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저 한동훈 저 키웠잖아요. 근데 그것도 배반하고 국민들 다 배반하고 어쩌자는 거예요 저는 저거. 당장 나와 이놈아! 아 그럼 어머님은 국민의힘 당원이세요? 그럼요. 야, 이거 보면서 내가 가장 기가 막혔던 구호가 있었어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한동훈. 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한동훈이 시켰다고? 언제? 국회가 있죠. 국회가. 국회가 했지. 그때 한동훈은 검사였어요. 월급 받는 검사입니다. 그렇죠. 검사였지. 아니, 그리고 또 세비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속에 있어서는 책임자가 윤석열이었어요. 윤석열 밑에 한동훈이 네, 있었고. 네, 네. 근데 난데없이 지금 박근혜 탄핵에 주범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꼽히고 있는데 아니 근데 또 윤석열을 지키자고 아까 윤석열 네. 연호하는 거 보셨죠? 네. 그래서 내가 저 한동훈 대표한테 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이런 거 보면 또 쫄아 말씀하신 네. 대로 굉장히 쫄아 그 사람이 네. 심약한 사람이라서 네. 쫄거든. 쫄보라서. 쫄보라서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어. 걱정 마.
당신이 나중에 대통령 되면은 예. 저 윤석열 후보가 한동훈으로 바뀐다고. 그렇게 나온다고. 김건희 영부인도 지키자 그러는데 진은정 영부인 지키자 그런 얘기 나올 거니까 이 시위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바뀌는 사람들이니까 지금이야 현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저렇게 윤석열 하지만 본인이 대통령 되면은 본인의 이름을 연호할 테니까 지금 윤석열과 싸우라고. 아니 근데 저는 저분들의 시위 자체가 국민들이 동의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지율이 10%대인데 윤석열을 연호하고 한동훈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참 민심과는 너무 괴리됐는데 근데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저분들의 그 지적은 저는 구별해서 봐야 된다고 봐요. 일리는 있어요. 그 지적은. 그게 뭐냐? 아까 그러잖아요. 입만 살고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건 맞아요. 이건 별개로. 그러니까 본질과 저는 이제 부분을 떼서 본다 그러면은 부분에 대한 비판은 맞다. 그럼 뭐냐?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리더십이 아니라 그동안 보여줬던 것은 쇼맨십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고 쇼맨십만 있는 저런 가짜 대표 물러가라. 그거 자체는 저는 좀 타당한 비판이다. 한동훈 이렇게 봅니다. 위대한 필살기는 셀카. 그러니까 쇼맨십. 셀카 말고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셀카봉을 하나 선물 드리고 싶어요. 자로 쓰시라고. 아니면 뭐 유튜브 이제 또 하나 개설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구독자 하루 만에 10만 명 갑니다. 한동훈의 인생 네컷 이런 걸로 이제 이름 정하면 되겠다. 아무튼 아까 이제 우리 그 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동의하는 대목을 신인규 변호사님이 저기 말씀 주셨는데 저는 사실 또 이 방송이고 전파라서 저희한테 위험할 수 있지만 저는 이분들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 게 있어요. 아니 아까 팻말 보니까 어떻게 이 여당 당대표에 대해서 대머리 한동훈 아니 뽕부라 한동훈이라고 아까 그 피켓을 들고 막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는 대목이지만 저건 좀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신체에 대한 공격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 게 본질이 아니고요. 뭐 가발을 쓰든 뭘 쓰든 그 상관없는 거고 그냥 본질을 비판하면 좋겠어요. 리더십이 없고 쇼맨십만 하는 정치 낙제자, 정치 퇴학자 이렇게 그냥 정리하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그렇게 저 당사 앞에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한동훈 대표한테 꿀팁을 드리자면 꿀팁 좀 세게 나가면 사람들이 붙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 사실 그 앞에 한동훈 지지자들이 와서 막 뭔 소리야? 팬클럽 당 대표를 갖고 그래 저런 건 아유 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기 세력을 만들고 싶다면 싸워야 돼. 힘을 보여줘야 돼. 근데 싸움도 힘이야, 힘. 근데 싸움도 싸워본 사람이 싸우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버 키워준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어버 키웠는데 아직 애기거든요. 애기가 어떻게 싸워요? 아직 힘이 없는데 어른이 싸우지. 아직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 때문에 막 이유식 뗐거든요. 방금 어제 이유식을 막 뗐어요 지금. 어떻게 싸우냐고. 근데 또 본인도 엄청 신경 쓰이긴 했나 봐요. 왜 그 저기 일설이 아니라 아예 보도에 나왔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만나러 가서 그 81분 대화하는 와중에 그랬다잖아요. 그 나한테 이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 국민의힘과 본인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대통령한테 또 했다는 거 보면은 아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실 내부에 이 국민의힘과 자신을 이 비난하는 세력들을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욕을 했겠지. 뭐 그래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죠. 그 김건희의 고모인가요? 그분 뭐 친척이 하여튼 김남 목사라고 그 여성 유튜버들 관리했다는. 그 중에는 또 안정권 씨 누나도 곁에 뒀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여간 참 재밌게 돌아가는 양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 한동훈 지금 이대로 그냥 남이 바꿔주길 바라고만 있으면은 그러면 윤석열 정권과 함께 몰락합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걸 제가 5글자로 표현을 해보면요. 보수의 종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수의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한동훈 대표의 운명인과 동시에 제가 책을 냈습니다. 그 제목이 보수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신인규 변호사님이 내신 책 보수의 종말 많이 이제 풀렸거든요. 그래서 교보문고 온라인몰이나 좀 주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1월 9일에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동 하다하트홀에서 합니다. 보수의 종말이다. 이제 방송 시간을 대충 이제 예상해가지고 요때 아니면 말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슬쩍 이제 홍보 멘트까지 하는 거의 이제 방송인이 다 되셨네 우리 변호사님은. 거의 뭐 신선이 되셨어 신선. 이제 신선 노름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오늘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 저는 한국 정치의 비극은 이거라고 봅니다.
특히 그 보수 정치의 비극은 사람이 없으니까 예. 검사를 꿔온 거 아닙니까? 예, 의탁. 그것도 진영을 바꿔서 거 같아요. 예. 예. 검사한테 먹혔어요. 근데 보니까 이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이 검사 정권에게 뭐 사실상 좌지우지 당하고 있어요. 뭐 21대 들어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21대만 해도 무서워가지고 왜 무서워했느냐? 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어떤 정치인이 있단 말이죠. 야당 정치인이에요. 막 검찰을 비판하면은 막 아무거나 기소를 해요. 막 기소를 해가지고 그 재판 비용, 변호사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힘들죠. 예. 예. 그리고 또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받는 와중에 또 기소하고 또 기소하고 결국 다 무죄가 나더라도 예. 무죄 나기도 쉽지 않지만은 정말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치인만 터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맞아요. 그 자기 그 지역 내의 조직 이 사람들 다 턴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다 떠나. 정치는 조직이야. 조직을 다 허물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검찰한테 완전히 먹혔구나. 검사한테 먹혔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윤석열 정권 타도가 뭐 민주당에게 뭐 곧장 이익이 되고 이런 거는 차치하고 우리가 이제 검찰로부터 독립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검사 정치의 종식을 위해서 맞습니다. 여야가 뜻을 모아서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든 뭐 특검법 합의를 하든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임기단축 뭐 개헌을 하든 뭐 탄핵을 하든 어쨌든 여야가 합의로 내쫓아야겠다. 그 차원에서 보면은 한동훈 대표도 물러나야 마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검찰 정치의 또 다른 후계자니까요. 정치 검찰을 털어야 한다. 예, 다 털어야 됩니다. 털어야 합니다. 털어내야 됩니다. 네, 그 이게 바로 우리 정치가 정상화되고 또한 상식에 복원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여야가 없고 보수 진보 없다고 봅니다. 그럼요. 네, 정치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제가 봤을 때가 아니라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네. 어떤 분이 검사 출신의 어떤 분이 윤석열 당선되니까 우리 검찰이 이 나라를 먹었다. 진짜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 심각하다. 그 말을 일 수도 있고, 우리 검찰이 정권을 접수했다.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좀 뉘앙스는 다를 수 있겠군요. 예. 그랬다는 썰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언젠간 규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정말 참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빨리 털어내야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어느 정치인, 어느 정치 세력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상화예요. 정상화. 예, 여기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신인규 변호사님이 오늘 도움 말씀 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출판 기념회 나왔어요. 이거 동일인인가요,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 아니, 이거 지금. 살짝 보정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우리 제작진들이 매기는 건가요? 이거 보장 아니고요. 보정을 했습니다. 보정. 이준석 대표가 보정했습니다. 이거 보정했습니다. 이거 2분할 됩니까? 2분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아니 조롱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검증 권한은 없잖아요, 제작진들. 그냥 보정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요거는 이제 보정을 직접 했다. 알겠습니다. 저 약 올리신 만큼 책 사주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 강남 하다아트홀 여기 11월 9일 토요일 낮 2시에 여러분 많이 들러주시고 여기 오시면 또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 사인도 해주실 거예요. 그것도 해주고요. 저희 우리 영식 우리 앵커님이 사회도 봐주시고 진짜? 또 김종대 의원님 오시고 김민아 평론가님 오시고 장윤미 변호사님 다 오십니다. 우리 정어리 출연자분들 많이 오십니다. 시방쇼 두 분이 하시는데 시방쇼의 멤버가 또 함께하는 출판기념회 많이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의 종말입니다. 저 공희준 작가가 엮어주셨습니다. 엮은이가 공희준 작가. 공희준 작가는 뭐 저하고 아는 형인데 꽤 됐어요. 그 관계가 한 20년 넘었지. 22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 형님은 제가 평가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정치 글쓰기로는 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너무너무 재미나게 잘 쓰시더라고요. 재미나게 쓰고 비유도 훌륭하고. 근데 그분이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함께 책을 냈다고 그러니까 제가 돈 내고 사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재밌을 겁니다.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용빠따 함께 했는데요. 광고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무릇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지는 들여다도 보지도 않고 그러라고 국민들 세금 쓰는 겁니까? 국민들 바보 아니라니까요.
너네들보다 더 똑똑해. 우리는 연약한 정월이지만 함께하면 상어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정월이랍니다. 예! 정어리 TV 50만 구독자 돌파를 기념하고 자축하기 위해서 50-50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저희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어리몰 베스트 상품 전국 최저가로 준비해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용빠따 신인규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그 명태균 녹취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참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그만두고 아크로비스타에서 사랑꾼으로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 이벤트 있잖아요. 네. 막 촛불 켜고 이런 거 많이 하시면서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당신을 갖다가 사랑해 사랑해 이러면 또 지가 뭘 한다고 혼납니다. 명 선생님만 안 듣는다고 혼납니다. 김건희 여사님은 그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선물로 저기 철분약을 철없는 당신을 위한 선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용빠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식 앵커와는 박영식 평론가님과는 다음 주에 또 함께하도록 하고요. 신 변호사님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용빠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무릇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지는 들여다도 보지도 않고 그러라고 국민들 세금 쓰는 겁니까? 국민들 바보 아니라니까요. 너네들보다 더 똑똑해. 우리는 연약한 정월이지만 함께하면 상어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정월이랍니다.